자, 어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10% 이상 급락을 했다가 오늘은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크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어제 갑자기 급락을 하면서 이거 반도체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조금 우려가 커졌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금 기사를 한번 가져왔거든요. 이 기사가 나오고 조금 폭락이 나와서, 아, 이거 이제 반도체 사이클 끝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은 사이클이 끝났다고 보진 않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지금 위기로 작용했는지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조금 걱정되는 게, 이 중국의 지금 메모리 반도체 있잖아요. 중국 애들이 이제는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 반도체 이런 주식들도 크게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잘 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이게 메모리가 잘 가다 보니까 중국 메모리도 또 이렇게 잘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창신 메모리가 상장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금 중국에 계속 따라오는 이런, 뭐라고 해야죠, 추격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조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위기인지 한번 이거를 보고요. 저는 그렇게 지금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꾸준히 그냥 저는 타이거 반도체 탑10 커버드 콜 액티브 있거든. 이게 국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다음에 국내 반도체 관련 기업들 10개 기업을 투자하면서 이게 커버드 콜로 하면서 배당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서 흔들릴 때마다 저는 꾸준히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흔들리더라도 배당을 받아서 이제 또 더 재투자하면서 수량을 늘려가면 되니까 저는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고요. 이 반도체 사이클이 저는 아직은 끝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더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내년에 지금 삼성전자가 엄청난 수요, 그러니까 엄청난 영업이익을 올린다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한번 기다려 봐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켜보고 있고, 그래서 이 나온 기사가 뭐냐면요, 이 제로엣지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이 SK하이닉스가 HBM4 이 생산 속도를 조절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조금 메모리 쪽에서 이제 피크아웃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게 과연 지금 우려인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자, 조선비즈는 지금 SK, 이 조선비즈 기사거든요. SK하이닉스가 기존에 HBM3E 이 생산 라인 일부를 HBM4로 전환하려던 일정을 늦추고, 이 범용 서버 이 D램과 그다음에 DDR5 생산 대응력을 높이려고 한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의 이 논리는 세 단계인데요. 첫 번째는요, 이 범용 D램이 예상보다 훨씬 돈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은 이 판매 단가가 높지만 이 적층, 패키징, 수율 관리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 범용 D램은 심각한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급등하면서 일부 제품의 영업이익률이 HBM보다 높아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사에서는 이 HBM이 지금 D램과 이 영업이익률 격차가 15포인트 이상 벌어졌으며, 대신증권이 범용 D램의 이론적 최고 영업이익률이 지금 90%로 추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 90%는 회사 가이던스가 아니라 증권사의 이론적인 정점 추정치라서 이거를 구분해야 되는데요. 그래도 보면 HBM보다 D램이, 범용 D램이 더 많이 남을 지금 이런 상황도 오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줄인 거 아닌가. 여기 지금 보시면은 영업이익의 최저점을 보면은요, HBM4랑 그다음에 D램이랑 했는데, 오히려 이제 D램이 심각한 이 공급 부족으로 값이 뛰어버리니까 이게 만들기가 더 쉬우니까 여기에서 이제 영업이익이 더 많이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쪽으로 더 이렇게 좀 더 쏟는 거 아니냐. 그러면 HBM4가 결국에는 뭔가 수요가 줄어든 거 아니냐. 이거 왜 줄이지? 그래서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좀 시장의 우려가 커지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HBM 시장을 이미 장악했다. 그래서 기사에서는 SK하이닉스가 이 시장의 과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HBM 매출이 전체 매출의 4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경쟁사보다 앞서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HBM4 물량을 무리하게 확대해 가격 경쟁을 벌이기보다 현재 이 HBM 지배력을 지키면서 범용 D램까지 이제 초과 이익을 동시에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문제가 된 문장은 뭐냐, 이 루빈 생산 전망 하향이라고 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익명의 업계 관계자가 다음과 같은 취지로 말한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엔비디아의 이 차세대 루빈 생산 전망도 낮아지는 추세이므로 HBM4 전환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했대요. 이거는 조금 크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의 이 구체적인 하향폭이랑 전망치 이런 거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약간 엔비디아의 이 주문 감소를 조금 신호로 받아들이는 거 아닌가,
이걸 좀 악재 신호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커지는 거는 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로 엣지가 지금 원문을 어떻게 이 해석을 바꿨느냐 보면은요. 제로 엣지는 이 조선비즈 기사의 이 긍정적인 부분보다 HBM4 이 생산 확대 조절에 대해서 이제 그리고 루빈 생산 전망 하향, 그러니까 루빈이 좀 안 좋아질 거다. 이거를 집중적으로 부각을 하면서 이게 좀 악재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가 악재인가 이 제로 엣지의 논리를 보면은요. SK하이닉스가 HBM4 전환을 늦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순히 이 범용 디램 수익성이 좋아서가 아닐 수가 있다. 이게 전환을 늦추는 게 이 디램 이 수익성이 좋아서가 아닐 수가 있다. 이 루빈 시스템 가격이 너무 비싸고 하이퍼스케일러의 수익성이 압박을 받고 있다는 이런 반증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따라서 이제 루빈 출하 전망이 낮아지고 HBM4 수요도 약해지는 것일 수 있다. 이렇게 조금 악재를 부각해서 좀 해석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원문에는 이 하이퍼스케일러 마진 악화가 HBM4 감산의 직접 원인이라는 증거도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로부터 주문 축소 통보를 받았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로 엣지는 이거를 그냥 자해석을 해서 조금 더 크게 이렇게 좀 부각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걱정은 저는 안 되고요. 네. 지금 엔비디아 이 루빈 수요 둔화는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을까 이걸 한번 보면은요. 현재 공개된 공식 자료로만 보면 루빈 수요 붕괴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엔비디아는 26년 5월 31일 이 베라 루빈 플랫폼이 이 본격 생산 단계에 들어갔다고 발표했고 루빈 기반 시스템이 26년 하반기 파트너사를 통해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22일에도 루빈 기반 슈퍼컴퓨팅 시스템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SK하이닉스와 엔비디아도 6월 7일 단연간 기술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거 봤을 때 그냥 크게 뭐 차질은 아직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이런 수요 둔화 이런 공식적인 자료는 없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SK하이닉스 1분기 실적 발표에서 고객 수요가 이 공급 능력을 초과하고 있으며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HBM뿐만 아니라 서버 디램과 랜드 수요까지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영업이익률은 72%로 사상 최고 수준이었고 회사는 이 수요에 맞춰 투자 규모를 크게 확대하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루빈이 본격 생산 중이라는 사실과 그다음에 초기 출하 예상치가 일부 조정됐다는 이 가능성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 공식적으로 제품 생산을 시작했더라도 고객별 렉 설치 일정, 전력 인프라, 네트워크, 냉각 장치, HBM, LPDDR 공급 문제로 이 분기별 출하 믹스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아직까지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사 하나에 코스피가 10%나 빠진 이유는 뭐가 있을까? 결국에는 약간 우려가 많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첫째로는 지나치게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래서 폭락 직전에 이 SK하이닉스가 26년 들어 340% 이상 상승하면서 삼성전자를 제치고 시가총액 1위에 올랐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되면은 고점이다 이렇게 판단한 증권사 리포트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과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두 번째는 이 코스피가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거를 지나치게 집중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시에 12% 이상 하락하자 코스피는 6월 23일 9.99% 거의 10% 가까이 폭락을 했고 20분간 이 거래 정지되는 이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 마이크론이 약 13%, 엔비디아 4.1%, SOXL이 23.3% 떨어졌고 나스닥도 뭐 3.29%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우리나라는 거의 뭐 집중도가 이 두 개의 기업이 집중도가 크기 때문에 지수 하락을 만들고 이 하락이 다시 프로그램 매도를 부르는 구조까지도 형성이 됐긴 했습니다. 근데 너무 좀 과열되긴 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이렇게 지금 두 개 기업이 이렇게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단일 종목 두 배 레버리지 ETF가 역방향 리밸런싱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또 많이 이렇게 변동폭을 키웠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융감독원장이 이제 폭락 전날
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의 이 과열과 부작용을 공개적으로 경고를 하면서 자기가 마음 같아서는 뭐 "드러 누워서 말리고 싶었다." 이렇게 하지만 어쩔 수 없죠. 두 배 레버리지가 홍콩에 상장되어 있어서 다들 뭐 동학개미들이 홍콩으로 짐 싸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거는 막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 종목이 뻔히 있는데 이 두 배의 레버리지는 저는 그냥 변동폭이 크긴 크지만 이런 뭐 단점도 있지만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 미국에서도 두 배 레버리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홍콩에서도 그냥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배 레버리지가 있으니까 뭐 미국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배 레버리지 있는지 없을걸요? 아마 없는데 그냥 뭐 테슬라나 아니면 엔비디아나 이런 두 배 레버리지 있거든요. 그런 걸 말하는데 우리나라도 좀 생겨야죠. 지금 두 개 생겼거든요.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그리고 다른 기업들도 레버리지가 충분히 이제는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거래 관념에서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구조거든요. 이게 뭐 물론 뭐 변동폭을 키우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또 이게 수요가 많기 때문에 굳이 뭐 이거 나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 시장도 이미 차익 실현 명분을 찾고 있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이미 우리나라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많이 투자했는데 반도체 실적도 많이 좋고 그다음에 실적이 엄청나게 커질 것 같으니까 여기가 고점이다 이렇게 하고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데 그 명분을 찾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차익 실현을 그래서 하지 않았을까 좀 약한 이유인데요. 그런 이유가 있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하이닉스에는 호재인가 악재인가 이것도 궁금하시잖아요. 네, 단기적으로는 분명한 악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주가에는 이 HBM 시장 지배력과 엔비디아의 루빈 성장 기대가 큰 프리미엄으로 반영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범용 디램으로 일부 생산 능력을 돌린다는 표현은 다음과 같은 우려를 낳았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여기 나와 있죠. HBM4 출하 증가율 둔화, 그다음에 삼성전자, 마이크론의 HBM 점유율 상승, 그다음에 HBM 사업에 부여된 이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축소, 그다음에 루빈 초기 출하량 또는 AI 설비 투자 전망 하향 가능성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악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적 측면에서는 반드시 악재라고는 볼 수 없죠. 왜냐 범용 디램 수익성이 HBM4보다 이렇게 지금 높다면 생산 믹스 조정으로 이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한된 웨이퍼와 첨단 공정 패키징 자원을 어느 제품에 배분해야 이 전체 영업이익을 최대화하는가.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실적 측면에서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오히려 총 이익이 증가를 하면서 매출은 더 증가할 수 있으니까 나쁘지는 않은 선택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에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두 가지 측면으로 이렇게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범용 디램 가격 상승의 이 최대 수혜자가 삼성전자가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범용 디램 이 수익성을 의식할 정도라면 삼성전자는 이미 대규모 디램 생산 능력으로 상당한 초과 이익을 거두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둘째는 이 SK하이닉스가 HBM4 생산 확대 속도를 늦춘다면 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그다음에 하이퍼스케일러 공급망에서 점유율을 늘릴 여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6월 24일 삼성전자는 9.8% 반등한 반면 SK하이닉스는 약 1% 반등하는데 그쳤다. 물론 장 마감한 후 또 오르긴 했지만 삼성전자가 강한 반등을 보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올라갔고요. 다만 삼성전자의 강한 반등에는 약 9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 보도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를 전부 HBM 점유율 기대 때문이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게 조금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가 본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이크론이 가장 크게 빠진 이유는 뭘까? 지금 보면은 13%가 이제 뭐 생산 축소 이런 뉴스도 없었는데 빠졌는데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은 사실상 글로벌 디램 시장을 지배하는 세계 업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SK하이닉스는 HBM4 전략 변화는 글로벌 HBM 가격과 경쟁 구도 변화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이크론의 이 주가 역시 단기간에 이 급등을 해서 작은 수요 우려에도 이 밸류에이션 조정이 크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랐기 때문에 큰 변동성을 가질 수 있다. 근데 오늘은 또 반등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아직 안 끝났다니까요. 이게 끝나면은 진짜 모르겠어요. 엄청난 폭락이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또 이제 다시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고 그다음에 여기서 더 올라가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아직까지는 반도체가 끝났다 이렇게 섣부르게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번 사태가 HBM 고점 신호가 되려면
어떻게 봐야 되냐. 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실제 이 고객 주문이 감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이 GPU 또는 HBM 구매 계약을 줄이거나 데이터 센터 투자 계획을 하향해야 합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그런 이런 공식 발표가 없고요. 네, HBM 가격과 리드 타임이 하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재고가 쌓이고 그다음에 리드 타임이 조금 하락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수요 둔화의 이런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네, 세 번째는 SK 하이닉스의 설비 투자 축소입니다. 그래서 뭐 가동을 축소하거나 첨단 디램 공정으로 전환하거나 이런 설비 투자가 취소되거나 축소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고객 수요가 이제 공급 능력을 초과하고 있다고 하면서 26년 투자를 크게 늘리겠다고 이렇게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기까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최종 판단으로는 이 지금 보면은 익명의 이 루빈 전망 하향 발언이 HBM 수요 붕괴를 이렇게 우려를 크게 만들었지만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요 아직까지는 크게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그냥 약간의 그냥 조정이었다 이렇게 변동이었다 이렇게 저는 보시면 될 것 같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보면 뒤에서 이렇게 따라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중국이 지금 보면요 100% 넘게 이 칩 수출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칩 수출이 지금 이렇게 증가해서 계속 따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가격 상승세가 이 중국도 이제 영향을 미치면서 수출을 뒷받침하고 있고요. 메모리 가격이 전월 대비 20% 상승하면서 직접 회로 수출이 전월 대비 111%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이렇게 반도체 메모리 있잖아요. 메모리 만드는 데가 범용은 얘네들도 만들 수 있거든요. 최첨단 이런 HBM이나 이런 걸 못 만들지 범용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는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반도체도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거든요. 제가 어떤 분들은 중국 종목 안 올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차이나 반도체가요 1년 만에 210%나 올랐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안 오르는 게 아닙니다. 오르는 종목 오르고요. 과창판도 145% 올랐고요. 차이나 CSI 300도 51%, 그다음에 타임 차이나 테크 액티브라고 해서 이 ETF도 179%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랑 광통신 이쪽은 중국도 잘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얘네들도 저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처럼 잘 가기 때문에 중국 주식도 조금씩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뭐 중국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장도 이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반도체 이 배당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탑10 커버드 콜 액티브 있잖아요. 이거 꾸준히 좀 모아가면서 일단은 이 월 배당 이 100만 원 받는 거를 목표로 이렇게 모아 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100만 원 이제 달성하면 월 300까지도 한번 노려보고 달성을 하면 여러분들이랑 한번 축하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 됐으면 감사합니다.